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는 집도 없이 에어비앤비로 월세 받는다. 캐스퍼 지음. 아라크네에서 출판한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해볼게요. 38페이지를 보면은요, 쉐어 앤 하우스, 네이버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예비 호스트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를 한다고 하고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이 카페에서 참조하라고 나와 있어요. 쉐어 앤 하우스 연구소라고 나와 있어요. 42페이지를 보면 공항버스 타는 법, 숙소까지 찾아오는 방법, 지도 등을 넣은 체크인 가이드를 만들어서 예약한 게스트에게 이메일을 보내라고 해요. 이렇게 해야지 훨씬 그분들이 오실 때 그 안내 메일을 보면서 찾아올 수 있다고 하고요. 47페이지를 보면 영어로 된 홈페이지를 만들으라고 하고요. 숙소 안에 영어로 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보면 게스트가 보는 체크인 가이드를 만들고요. 전자레인지, 세탁기, 각종 리모컨 등의 조작법 등도 체크인 가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60페이지를 보면 홍대에 방 2개짜리 빌라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구했다고 하고요. 방 하나는 주인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방 하나는 1박당 4만 원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빌려주었다고 해요. 방에는 퀸 사이즈 침대와 엑스트라 침대를 하나 더 놓아서 1인 이상 숙박을 할 경우 추가 요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해요. 여성 전용으로 숙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약률이 높다고 해요. 현관문은 디지털 도어락으로 바꾸어 체크인 전에 게스트에게 비밀번호를 보내주었고요. 각자의 방은 각각 열쇠를 이용해서 방문을 열 수 있게 하였다고 합니다. 61페이지에 보면 직장을 다니면서 관리도 하고 관광객들은 1주에서 2주 혹은 한 달간 장기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는 한 달에 2번에서 4번 정도만 청소를 하면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이상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64페이지를 보면 자기 집의 방 하나를 외국 친구들에게 빌려주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홍대에서 가까운가, 그 동네 거리는 안전한가 등을 외국인들이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85페이지를 보면 강서 지역은 동대문, 홍대, 강남 등으로 가는 중간에 있어서 교통이 편리하고 고척 스카이돔에서 방탄소년단, 빅뱅 등의 아이돌 공연이 시작되면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들이 몰린다고 해요. 홍대와 같은 핫플레이스는 아니지만 그 지역보다는 이 강서 지역이 집값이 저렴하기에 싸게 숙박료를 책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숙소의 후기가 좋아지면 예약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93페이지를 보면 도어락의 비밀번호 팁을 이제 알려주자면 숙소의 비밀번호는 매번 바꾸는 것이 좋다고 해요. 왜냐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입실 날짜 혹은 이렇게 호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좋다고 합니다. 96페이지에는 방 2개짜리 집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에 계약을 하고 매달 50만 원 정도가 월세 및 공과급으로 지출이 된대요. 매출은 그러면 한 150에서 200 정도 가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게스트 체크아웃 시 청소비 2만 원의 규정이 있어 부수입도 짭짤하다고 하고요.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서 외국인들에게 답변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도 이런 에어비앤비로 월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112페이지를 보면 한국인 여행객들은 태국으로 여행 갈 때 태사랑
이라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태국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빌린다고 해요.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에 홍보를 하고 오피스텔 형태의 집 3채를 월세 6,000바트 약 20만원에 빌려서 1박당 900바트 한 3만원의 숙박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각 여행자 커뮤니티에 홍보를 했다고 하고요. 매달 200에서 250만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호스팅 시작에 앞서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21페이지를 보면 오피스텔을 에어비앤비로 빌려주는 거는 불법이라고 해요. 133페이지에는 이 세 가지의 그 민박업이 나오는데 종류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이런 게 있고, 이거는 도시 지역에 해당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연간 365일이 영업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그러니까 23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약 70평 미만인 곳에는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그 허가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유 민박업이 있는데요. 전용 주거 지역, 그리고 도시 지역, 준 농어촌 지역, 그리고 내외국인, 이 사람들은 이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간 120일 정도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이것도 230제곱미터 미만, 약 70평 미만은 이렇게 공유 민박업으로 허가를 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어촌 민박업이 있어요. 이거는 준 농어촌 지역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연간 365일 영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독과 다가구, 아파트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30제곱미터 미만, 약 70평 미만은 이 농어촌 민박업으로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143페이지를 보면 첫 번째로는 호스팅 지역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지하철역 주변을 선호하니까 그쪽으로 더 많이 이렇게 매물을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 두 번째로는 매물을 구할 때는 네이버 부동산을 추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네이버 부동산을 추천을 한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데요. 보증금, 월세 관리비, 월 투자금, 숙박요금, 월 수익, 월 순수익을 살펴보고 수익률을 계산해 보라고 합니다. 무조건 월세가 싸다고 계약하시면은 안 되고요. 집의 상태, 그리고 위치, 그리고 기타 시설 등을 잘 살펴보고 계약하여야 한다고 하고요. 수익률 계산 양식은 쉐어앤하우스 연구소 카페에서 캐스퍼 칼럼에 첨부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및 농어촌 민박업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155페이지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에어비앤비의 합법적 운영을 위해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소방 안전 세트를 마련해 놓아야 하는데, 소화기를 비치하고 피난 안내도와 손전 등을 숙소 벽에 부착하고 비상 출구 표시는 문 위에 부착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농어촌 민박업 허가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그리고 자동 확산 소화기, 가스 누설 경보기 등이 필요하고 오수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2000리터의 정화조가 필요한 농어촌 민박업 건축물에 1000리터의 정화조가 매립되어 있다면 6개월에 한 번씩 청소하겠다는 정화조 청소 이행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해요. 농어촌 민박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군청의 환경과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160페이지를 보면은 등록 신청 및 절차는 관할 구청의 관광과를 방문을 해서요.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사업계획서와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미리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기본증명서,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류 또는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평면도 또는 시설 배치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165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민박업 서류로는 농어촌 민박 사업자 신고서,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건축물 대장, 부동산 소유 증명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 지역에 따라서는 토지대장, 지적도, 사업계획서, 민박 요금표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니까 그것도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168페이지를 보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서류가 있는데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등록증,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신분증 이렇게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관광 이 부서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소 개설 전에 체크리스트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